안녕하십니까. 세계지리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왔는데요. 예, 여기는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입니다. 건조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몬순아시아와 달리 1년 내내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화권, 특히 종교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까지 해서 여기 새로운 단원, 이제 5단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5강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흔히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환경의 모습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 지역의 백지도예요. 여러분들 백지도는 원래 사실 3월 달쯤에 한번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낯선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북부아프리카의 5나라인데요. 북부아프리카 5나라는 순서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서양 쪽부터 해서, 자, 서쪽부터 모알튀리이 해서 5나라가 있거든요. 예, 모알튀리 5나라는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가면 모로코, 그 다음에 A는 알제리. 자, 잠시만요. A는 알제리. 자, B는 모알튀리, 리비아. C는 모알튀리이, 이집트네요. 자, 5나라가 다 출제 빈도가 꽤 높고요.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신기습곡산지, 고기습곡산지 이런 것들 전형적인 산맥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잘 다루지 않는 산맥으로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틀라스 산맥 배워본 적 있죠? 예, 우리가 신기습곡산지에서 배웠던 아틀라스 산맥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대에 속해 있는 아틀라스 산맥이 속해 있다, 뭐 이런 거까지도 모로코에서 출제가 좀 되는 편이라서 요 5나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D 갑시다. D. 자, 요렇게 지중해, 여기가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를 향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 자, 엄지손가락 가로로 한 이렇게 생긴 나라, 뭐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흔히 부르는 튀르키예입니다. 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나온 책에도 전부 터키라고 소개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튀르키예 D 봤고요. E 가볼까요? 자, E는 이집트와 요르단 사이에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는 나라인데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종교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요 E에 해당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역시 이제 지역 분쟁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이스라엘도 알아두시고요. A, B, C, D, E, F. F는 어디가 있나 봤더니 어디 갔죠? F가 다 글씨를 뒤덮어 버렸나요? 아, 여기 있군요. 예, 이 큰 나라. 자, 여기, 그러니까 큰 발목처럼 생겼어요. 거인의 발목이라고 보통 비유를 하는데, 요 거인의 발목에서 가장 큰,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 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예, 여기 이제 F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G 가볼까요? GHI, 여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G 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난민의 문제라든지 내전의 문제라든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G 나라, 여기다 쓸게요. G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그죠? 이게 아이폰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나라 이름을 부르면 자꾸 이렇게 휴대폰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시리아예요. 자, 그 다음에 H랑 I는요, 우리가 흔히 이 지역을 아랍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아랍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자, HI 해당하는 나라, 이라크, 이란이에요.
요 나라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교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눈다고 했었고, 요 지역은 페르시아 문화권으로서 시아파의 비중이 높다. 요런 내용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J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탄으로 끝나요. 무슨 스탄, 무슨 스탄, 무슨 스탄 이렇게 쭉 써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네요. 자, 이런 스탄 나라들 중에 제일 큰 나라, 제일 그 덩치가 큰 나라, 요 J번 카자흐스탄입니다. 예, 카자흐스탄. 나중에 이제 그 자원 타트 배울 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K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점선으로 돼 있지 않죠. 여러 나라로 둘러싸여서 사실 지금 좀 그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는 예,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인 카스피해입니다. 해자로 끝나는 거 보니까는 바다인가요, 선생님? 예,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짠물 호수예요.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무려 5나라가 여기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러시아까지. 그래서 다양한 나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자원의 문제, 뭐 천연가스나 석유 이거 가지고 이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자,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번 봅시다. 자, L번 여기도 이제 호수잖아요. 이 호수는요 굉장히 풍부한 수량을 자랑했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랄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아랄해 역시 짠물이고 물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최근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필기해 놓은 게 정신없긴 한데 예, 잘 따라오셨죠? 여러분들은 그 밑에 표에다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지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지역의 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건조기후가 주류를 이룹니다. 건조기후라 함은 우리가 그냥 대강 이야기했을 때 연 강수량이 250mm가 안 되면 사막기후, 그 다음에 250mm에서 500mm에 해당되면 초원기후 혹은 스텝기후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두 기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좀 일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기후 분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A번입니다. A번 제일 진한 색깔인데요. 튀르키예의 대부분이네요. 튀르키예의 대부분과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 A 가장 짙은 색으로 표현된 요게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도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였죠?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만 동시에 건조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좀 온난하고 습윤하다. 요것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었죠. 그런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는 온대 기후가 일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막 기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연 강수량이 250mm가 안 되는 사막 기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사막 기후 주변으로 스텝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후 세 가지, 대표적인 기후 세 가지를 알아봤고, 특히나 지중해성 기후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튀르키예의 그 바닷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특히나 모로코나, 알제리나 튀니지의 어떤 요 북부의 일부 지역, 요런 데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점.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농업 형태, 가옥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겠죠? 자, 한번 공부를 해 두시면 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과 스텝 기후에서도 주민생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기후단원에서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다 드렸고, 건조기후 지역이 널리 분포하고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막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막,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겠죠? 예,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북부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리비아 사막 역시 사하라 사막에 붙어서 굉장히 큰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루바랄리 사막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카라쿰 사막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막입니다. 이런 사막들이 이제 주요 사막으로 분포하고 사하라 사막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우리 사하라 사막의 발생 원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사막의 발생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학습했는데 사하라 사막은 바로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내내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막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거 우리 기후 단원에서 한번 학습했으니까 복습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지형인데요. 자, 이 지역은 그렇게 평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험준한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 신기습곡 산지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틀라스 산맥, 그 다음에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고원, 그 다음에 이란에 있는 이란 고원,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 이런 데가 전부 그 험준한 산지로 구성된 그런 지역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하천. 자, 외래하천이라는 말은 좀 중요해요. 자, 외래하천이라는 말.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외래하천. 바깥에서 왔다는 거죠. 사막이라든지 건조한 지역인데 강이 흐른다면 그 강은 그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뭔가 습연한 기후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 건조한 곳으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외래하천이라는 것은 습연 기후 지역에서 발원했다. 그래서 사막 등, 그죠? 사막이나 초원을 이제 이렇게 흘러오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래하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일강이죠. 저 이집트의 그죠? 넓은 사막 지역을 그대로 흘러오는데 원래 시작부 지역은 이제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래하천이 흐르는 곳에는 강이 쌓아놓은 평야가 있겠죠? 강이 쌓아놓은 평야, 충적평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충적평야가 이 지역에 주로 발달을 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외래하천의 충적평야 가장 대표적인 거 나일강 삼각주 되겠습니다.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이르러서 이제 운반해 오던 물질을 모두 내려놓고 바다로 흘러가는 곳을 삼각주라고 했죠. 자, 영어로 이게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델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요런 거 표현들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나일강 이집트에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위치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지형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또 나오네요, 나일강. 동아프리카 고원지대에서 발원해서 지중해로 유입되는데 하구에 비곡한 삼각주가 위치된다. 뭐 얘기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나일강 물을 활용한 농경이 발달하게 되고, 이집트 문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발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나일강만큼 여러분들이 유명하지는 않죠. 하지만 세계사를 배운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자, 튀르키예에서 발원을 해서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이런 데를 다 흘러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와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지역 사이로 이렇게 유입되는 강인데요. 강 두 개가 있고, 이 강 둘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발달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가 발상한 곳이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해안 지역에는 지중해와 연안 요 지역 또는 흑해 지역 이런 데다가 부분적으로 평야가 존재하고, 대체적으로는 높은 산지가 많은 이런 지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지역들 몇 가지만 표시하겠습니다. 자,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 자, 그 다음에 여기 북부아프리카의 가장 큰 사하라 사막. 자, 그리고 튀르키아의 아나톨리아 고원. 그리고 요쪽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 예, 요런 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룹 알할리 사막 이런 데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제 산맥과 고원들 봤고, 강은 아까 세 가지 봤었죠? 자, 수단, 뭐, 케냐 이런 데서 시작해서 요 이집트까지 흘러가는 나일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발달한다는 점. 그 다음에 튀르키예에서 발원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두 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런 강들이 이 지역을 지난다. 예, 요런 거 지도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위치 항상 그 지리 시험에서 위치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치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지역에서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가 봤더니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자, 먼저 가 지역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우리 아까 기후 파트 배울 때 조금 독특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었죠. 지금 보면은 리비아랑 튀니지 북부 지역인데 지중해와 연안 지역입니다. 지중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는 아마 온대 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건조기후 지역이 아니고 온대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점이 굉장히 이렇게 자자자자작 많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런 지역들은 아마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요렇게 사람들이 이제 물을 얻기 쉽고 농사도 짓기 쉬우니까 많이 몰려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나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집트를 흘러가는 나일강 외래 하천이죠. 외래 하천인 나일강과 그리고 요쪽에도 강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그러니까 온대기후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발원한 이 강들이 여기로 흘러드는 모습. 그 다음에 다본은 점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기 뭔가 뭐 알튀리, 리비아의 한복판인데 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왜 점이 찍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가나다 지역이 어떤 인구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겨울에 온난수비난 지중해 연안 지역, 그 다음에 외래하천이라 그랬죠. 나일강과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이런 강이 있는 외래하천 지역. 그 다음에 다본 보니까 아까 리비아 한가운데 그냥 뜬금없이 점이 찍혀 있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물을 구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건조 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는 인간 거주에 불리한 건조 기후가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독특한 표현 나오거든요.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관계 기술, 물을 다른 데서 퍼오는 거예요. 지하수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강물을 끌어오거나,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자,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주 지역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요 지중해 연안 지역, 그 다음에 외래하천 연안 지역, 그리고 오아시스 주변 요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 그리고 수능특강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 위치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부분이죠. 이 지역의 이제 전통생활 모습인데요. 자, 전통의복. 일단 헐렁헐렁하게 늘어지는 천을 입죠. 우리가 덥다고 해서 무조건 반팔 입으면 여기는 화상을 입는다고 해요. 이 사막의 햇살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피부를 다 가려야 됩니다. 근데 피부를 가린다고 꽁꽁 싸매면 또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쉽고 피부를 가릴 수 있는 헐렁한 옷을 많이 입는다. 예, 그 다음에 머리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함께 있지만 이제 머리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터번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음식 문화 보면은 이제 빵을 주로 먹어요. 쌀을 도저히 기를 수 없는 기후 조건이죠. 예, 쌀을 도저히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밀 농사를 많이 짓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 밀을 이용한 난이나 아엑쉬 같은 이런 빵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막 지역에서 굉장히 독특한 별미이자 간식이자 기호식품인 대추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분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참 딱 한 번 먹어봤는데요. 너무 달았어요.
오아시스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과육이 달고 저장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야자나무 같이 생겼는데 대추 같은 열매가 열리니까 대추 야자겠죠.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케밥. 우리가 튀르키예 요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그 드네르 케밥인가? 그게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석쇠에 이렇게 칼로 긁어가지고 먹는. 자,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 및 아라비아 지역 일대에서 유목민들이 먹던 그런 육류 요리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대요. 우리가 먹는 케밥은 이제 그 튀르키예에서 유럽으로 전래됐던, 그래서 독일에서도 많이 먹는 형태의 그런 케밥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수백 가지 케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제품, 그래서 양유, 염소유, 낙타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우유가 아니죠. 사실은 이들의 이제 그 유제품 이런 것들도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식생활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이게 빵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지금 난이라는 빵이죠. 난은 원래 이제 인도에서도 많이 먹고요. 그 주변 지역, 건조기후 지역으로도 쭉 이어져서 이렇게 밀을 활용한 이런 음식이고요. 구워서 만든 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씨 거의 비슷하죠. 예, 구워서 만드는 빵. 자, 그리고 요게 대추 야자예요. 보면 이 야자나무 같이 생겼는데 뭔가 대추 열매 같은 게 열려 있죠. 전혀 대추와라는 큰 상관은 없는 아이 같은데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요 대추 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케밥. 우리가 생각하는 케밥 주로 요런 거죠. 요 케밥. 자, 그리고 이제 전통 가옥으로 가봅시다. 집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가옥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건조기후 지역도 크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나타나는 가옥과 그다음에 초원기후, 그러니까 스텝기후에서 나타나는 가옥이 좀 다릅니다. 자, 사막기후 같은 경우는 지붕이 평평해요. 물이나 눈 뭐 이런 것들을 흘러내리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창이 작아요. 햇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창이 작고, 그다음에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 안이 너무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두꺼운 벽으로 된 흙집을 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마 그 기후단원 배울 때 이미 학습했을 거예요. 기후단원에서 이미 학습했지만, 그래서 요런 두꺼운 벽으로 된 흙집 그림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나트와 바드기르 역시 우리가 아마 기후단원에서 학습했을 텐데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 지역의 물을 끌어오는 거 카나트, 그 다음에 천연 에어컨이라고 불리우는 바드기르, 이런 게 뭔지 한번 보죠. 자, 그리고 스텝기후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몽골에서 흔히 게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동그란 집, 천막집.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니까 천막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동식 가옥이고, 유르트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고, 게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르트라는 이름을 많이 쓴대요. 몽골에서는 이제 게르라고 하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막기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통적인 흙집의 형태입니다. 그죠? 평평한 지붕, 작은 창문, 그죠? 요렇게 두꺼운 벽, 요런 것들을 갖고 있는 흙집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 보면 바드기르라고 하는 천연 에어컨이 있다고 해요. 이게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다가 더운 공기, 찬 공기 할 거 없이 이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아서 집안은 시원해지고 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들어가든 찬 공기가 들어가든 어쨌든 바람이 들어오면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아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데펴진 공기는 오히려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순환하는 굴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바드기르, 뭐 사실상 천연 에어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르트예요. 예, 본 적 있죠? 적어도 이 외관 정도는 본 적 있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식으로 짓는 집입니다. 자, 요거 외부는 이렇게 생겼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대요. 상당히 이것저것 잘 꾸며져 있네요. 예, 그래서 식생활도 보면은 주로 유제품이나 고기 중심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옥 형태를 이제 위치로 한번 보면, 자,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오만, 뭐 예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사막에 있는 그저 흙집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서 나라 이름은 굉장히 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팩맨 이렇게 생긴 이 지역인데 요 나라 이름이 키르기스스탄이거든요.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유르트라는 가옥입니다. 자, 이제 이 지역의 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통적인 산업이 있고 최근의 산업이 있을 텐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오아시스 농업. 사막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고 오아시스 주변에서 대추야자나 밀, 보리 이런 것들을 기릅니다. 쌀은 아닙니다. 쌀은 몬순아시아 지역이에요. 건조아시아 지역이나 북부아프리카에서는 쌀 농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농업. 선생님 아까 카나트 필기는 했는데 설명 안 했죠? 아마 건조기호에서 학습은 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멀리서 물을 끌어다 오는 걸 관계라고 하고 이 관계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펌프도 있고 온갖 수로를 지어서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통 방식의 관계수로인 카나트라는 게 있대요. 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목. 아까 유목을 위해서 그죠? 집도 막 이동식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 생활도 한다. 예, 이런 게 이제 전통 생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상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무역이 있어요. 대상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물건을 팔거나 교환하는 상인을 대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소식도 알려주고 상품도 하고 교류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무역이라고 하는 형태의 무역이 존재했다. 그래서 낙타를 쭉 끌고 다니는 여러 상인들의 모습 이런 거 본 적 있죠, 사진이나. 자, 요게 바로 이제 대상무역이에요. 그래서 대상무역을 통해 지역의 교류를 꾀하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 카나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카나트 여기 보면요. 자, 우리가 산지 지역에 물이 많이 있나 봐요. 우린 알 수 있어요. 이제 기후를 배웠기 때문에. 바람이 산을 넘으면 비가 오죠. 그래서 뭔가 산지 지역에 좀 비가 내리고 습윤한 지역이 있나 봐요. 이 습윤한 지역에서 지하수를 이렇게 수로를 파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건조하는 데까지. 어떻게 끌고 들어오나 봤더니 우물 하나 파서 땅 좀 파고 여기도 우물 하나 파서 땅 좀 파고 우물 파서 땅 파고 하면서 지상에 보면은 촘촘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요리로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흙도 퍼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입구 구멍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입구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지하에 흐르는 산지 습윤한 지역에서 지하에 흐르는 물을 빼내어서 여기서 물을 빼내서 여러 이제 퐁퐁퐁퐁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요 틈으로 계속 관리해가면서 마을로 끌고 들어오는 형태의 수로입니다. 이것을 카나트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카널칭이라고도 하죠. 자, 요거 내용 한번 우리 기후 때 이미 배웠으니까 간단하게만 되돌이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거 아까 칼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최근 들어 어떤 산업의 변화가 나타났나 봤더니 유목이나 대상무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현대 국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현대적인 국가들은 국경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도 만들어졌고 또한 사막이 점점 넓어지면서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도 줄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목과 대상무역은 더 이상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됐어요. 대신에 관계농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기술, 그다음에 강물을 퍼오는 기술 이런 것들이 늘면서 관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농업이 이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식 스프링클이라고 하면 이렇게 뽑아 올려서 이렇게 쫙쫙 쏘는 거죠. 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만들어져서 동그랗게 이렇게 물을 줍니다. 동그랗게 물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사진을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물이 닿는 곳까지 이렇게 작물을 기르는 원형 경작지라는 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원형 경작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뺑 돌면서 물을 줘요. 스프링클러에서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가 뺑뺑뺑뺑뺑뺑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이제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형으로 동그랗게 경작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생태관광 당연히 많이 하겠죠. 이 지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독특한 기후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관광 같은 것들도 널리 행해지고 있고요. 원래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 우리가 이제 육강은 전부 석유 얘기, 뭐 천연가스 얘기 이런 거 할 텐데 석유, 천연가스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특히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태양을 활용한 태양광, 태양열 이런 이런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막 여기 뒤에 보면 피라미드 있고 스핑크스 있는데 그 밑에는 태양광 뭐 이렇게 판넬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전통적인 생활 모습과 그 다음에 최근에 살짝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5강의 내용만으로는 이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사실 석유나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자원의 주 생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5강에서는 이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그 밖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본격적인 얘기는 6강에서 해야 되겠죠.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